야. 점장님이 그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. 하체 움직임이 뭔가 제대로 안 움직이는 것 같다. 하체를 잘 못 쓰는 것 같다. 하다가 빠지는 느낌도 든다고. 네. 그래서 그런 건지. 약간 뭐 빠진다는 게 스피드아웃 되는 느낌? 약간 뭐 그렇게 해서 억지로 좀 미는 느낌도 든다고. 뭔가 방향이 또 얼추 나오니까 또 맞나 싶기도 하고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하체 움직임에서 맞춰서 치고 있는 거네요. 그런 것 같아요. 한 두세 개만 좀 쳐볼까요? 오, 굿샷. 골퍼분들이 되게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엔 비거리 안 나가는 거. 그리고 비거리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하체 움직임을 제대로 못 쓴다는 거. 그죠? 그러니까 이게 거의 비슷한 어떤 고민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. 하체 움직임을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하면 대부분 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. 일단 체중 이동 해야 되고 회전해야 되고 그리고 지면 발력 써야 되고 이거 거의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. 근데 안 된다는 거죠. 그렇지. 문제는 그거. 하려고 해도 공이 안 맞는다는 거고. 그러니까 결국에는 골퍼들이 이 동작을 그대로 구현해내는 데 있어서는 뭔가 움직임 자체가 복잡하고 내 몸을 쓰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저는 최대한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걸 공 칠 때 좀 편안하게 이게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하는 게 되게 심플해요. 그냥 김연아 선수처럼 점프를 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. 네, 근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점프를 하는 게 아니라 김연아 선수가 그 위로 뛰는 거 뭐라 하죠? 트리플 악셀. 뭐 트리플 악셀처럼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팔을 이렇게 일단 벌려서 백스윙 하듯이 가볍게 가고 그리고 위로 최대한 높게 점프를 해서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. 이렇게까지 360도 돌 필요는 없어요. 근데 우리가 여기서 동작을 그냥 돌아서 착지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백스윙 갔다가 높게 차고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제가 한번 다시 해볼게요. 어드레스 하듯이 하고 백스윙 갔다가 높게 차고 착지. 한번 해보세요. 높게. 네, 근데 지금보다 더 높게 한번 해볼게요. 한 10번만 해볼까요? 이렇게 해보니까 힘들죠. 근데 이 하체 움직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는지 잘 관찰을 해보면 우리가 백스윙을 갔다가 이 위로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심점이 이제 백스윙 갔다가 살짝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위로 점프를 해야 되니까. 우리가 서 있는 상태에서는 점프를 못 하잖아요. 살짝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. 여기서 딱 다운스윙 하기 전에. 그리고 그러면서 발가락 앞쪽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되게 본능적인 동작이에요. 우리가 뒤꿈치에선 점프를 할 수가 없거든요. 점프를 할 때 수직력을 힘을 쓸 때는 발가락 쪽에서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본능이에요. 낮아지면서 발가락 쪽에 힘이 들어갑니다. 그러면서 우리가 몸을 돌았기 때문에 다시 반대로 이렇게 점프를 할 때는 이게 회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. 그냥 이렇게 점프하는 게 아니고 하나 위로 가면서 점프를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돌면서 얘네들을 이렇게 차게 돼요. 그러면 이게 차는 과정에서 우리 몸이 더 자연스럽게 얘네들 더 힘차게 돌게 돼 있어요. 얘네를 이렇게 밀어내는 것과 동시에. 그래서 동작을 잘 보면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. 근데 이게 골프 스윙에서 필요한 하체 움직임에 그대로 녹아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스윙할 때 뭐 어떤 선수들 뭐 체중 이동해야 된다. 또 그만큼 돌아서 지면 발력을 써야 된다.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골퍼들한테 너무 어려운 과제인 거예요. 안 돼. 뭔가 하려고 해도 허리 부상도 되게 많이 오고 왜냐면 막 억지로 쥐어짜서 돌리려고 하니까 이 부상이 너무 쉽게 오는 거예요. 근데 이런 하체 움직임은 회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지금
스윙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스윙할 때 만들어지는 이런 하체 움직임이 이런 동작을 통해서 녹아들게끔. 습관이 돼야 되는 거네 그냥. 네. 한번 다시 해볼까요? 쭉. 그렇죠. 방금 이야기했던 그 우리가 어떤 체중도 실어주고 회전도 하고 지면을 차고 이런 움직임이 다 녹아있죠. 해보면. 네.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내려갈 수밖에 없고. 그렇죠. 해야 되고. 근데 이 결국에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게 또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뭔가 이렇게 배우고 익히는 그 학습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쉬운 움직임에서 어려운 난이도의 움직임으로는 이렇게 전이가 잘 돼요. 그러니까 좀 이걸 예를 들면 우리가 저글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저글링 할 줄 아세요? 2개는 하지. 세 개는 못 하죠. 못하지. 4개도 못 하고. 못하지. 그러니까 우리가 저글링을 할 때 초보자가 3개, 4개를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요. 저글링을 하려면 하나씩 가장 기본으로 이렇게 던지는 것부터 연습. 그리고 2개씩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. 그리고 좀 익숙해지면 이 3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춰서 할 수가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움직임이 쉬운 것부터 하면 어려운 걸로 넘어갈 때 움직임 전이가 되게 쉽게 일어나요. 어떤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. 근데 이제 어려운 동작, 그러니까 우리가 골프 스윙에서 이런 움직임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이 점프력이 좋아지지 않아.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점프를 해가지고 점점 높게 점프하잖아요. 그러면 골프 스윙할 때 자연스럽게 그 하체 움직임이 더 녹아들어요. 그러면서 우리가 수직력이나 어떤 지면발력의 힘을 더 크게 쓸 수 있는 거죠. 하루에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연습하고 이거 뛰는 걸로. 네. 그리고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해야 돼요. 그러면 비거리 최소한 한 20에서 30은 늘 수 있어요. 한번 이제 드라이버 잡고 해볼게요. 그냥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네, 네. 이렇게 스윙하면서. 그냥 빈 스윙 편하게 해보는 거예요. 대신 이제부터는 편하게 휘두르되 속도는 좀 빠르게 가져가려고는 해야 돼요. 왜냐면 우리가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려고 할수록 하체 움직임이 좀 더 자연스럽게 더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거든요. 빈 스윙 자체도 좀 빠르게. 그렇죠.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 연습이 있으니까. 그렇죠. 그래. 대부분 골퍼들이 비거리 안 나가요 할 때가 뭐 스피드를 내려고 하면 정타율이 떨어지고 또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면 스피드가 떨어지고 그러잖아요.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가장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최적화시켜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편하게 일단 스윙하는 거. 편안함 속에서 우리 퍼포먼스가 어쨌든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거든요. 치는 사람들 보면 자연스러운 거 같아요. 네, 최대한 그냥 편하게 스윙하되 대신 우리가 이런 이제 움직임을 통해서 골프 스윙에서 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끔 계속 유도를 하는 거죠. 오. 야, 261? 훌륭한. 난 솔직히 지면 발력의 느낌을 진짜 잘 몰랐어. 그게 이제 대부분 그게 공통된 게 지면 발력을 쓰라는 건 많이 들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모르는 거야. 근데 진짜 이 말이죠. 이게 약간 앞쪽 발꿈치 느낌이 나는 게 맞네. 그렇죠. 오, 야, 되네. 이거 보고 이제 회원님들 타석에서 다 돌고 있는 거 아니야? 야, 이거 이런 느낌이. 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근데. 하체 안 빠져? 안 빠져. 그래? 괜찮아요. 응. 우와, 좋다. 이거 입고 다녀야 되겠는데?